제가 좋아하는 작가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작품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전 영상에서는 책 읽어주는 남자의 스토리를 길게 재밌게 얘기를 해드렸고, 이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. 책은 얼마 전에 읽어봤고요. 영화를 되게 예전에 봤었습니다. 영화도 굉장히 강렬하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둘 다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만큼 좋아하는 건가 싶은데,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되게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 조금 더 아름답고 되게 치밀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이 책의 앞에 나오는 되게 에로틱한 장면들도 과하지 않게 영화에서 살았고, 그리고 영화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지? 그 나이가 들고 어떤 서로가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어떤 대상으로서 기억하는데,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 모습이 아니어서도 그 사랑이 식을 수가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좀 그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,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공감을 일으킨다면, 책에서는 어떤 그 미하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게 되고 조금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. 그래서 되게 다르고 달라서 좋은 그런 정말 두 장르인 것 같습니다. 이 책에도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, 저는 인물들의 비겁함에 주목을 해서 보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읽히는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.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한나의 비겁함이에요. 그 폭격이 있던 날 문을 열어주지 않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이 문맹인 것을 수치스러워하죠. 하지만 이 수치스러운 문맹, 그러니까 글자를 배우면 되는 일인데 이거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서 어떤 자신의 인생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도망치는 내 인생에 대한 비겁함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.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을 시켜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도망가 버리죠. 그리고 진짜 인생 최고의 사랑인 미하엘을 만났는데 미하엘에게도 그렇게 도망을 가버리죠. 근데 그게 사실 한나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까지 부끄러운 일이지만 엄청나게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. 근데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인데, 저는 그 인생에 대해서도 비겁하지 않았나, 나 스스로에 대해서 비겁하지 않았나,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계속 도망치려는 것이 자신 스스로에 대한 비겁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미하엘의 비겁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, 그러니까 대학생일 때 재판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은 저는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한나가 교도소에 수감이 됐고 수감이 된 지 몇 년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야 책을 녹음을 해서 보내죠. 그리고 심지어 그녀가 글을 배워서 미하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장을 하지 않고 계속 책만 녹음해서 보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미하엘이라면 그 시점에 저는 적어도 답장을 했다던가, 아니면 진짜 책 그 테이프라도 보내지 말던가. 저는 그게 너무 비겁하더라고요. 한나는 이렇게 어쨌든 책을 읽어서 보내주는 미하엘에게서 지나간 사랑의 흔적, 그 기억도 떠올렸을 것이고, 어쨌든 책을 통해서 배우고 싶고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,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에게 그럴 거면 이러지 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, 그때는 차라리 다 끊던가 편지를 썼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미하엘의 비겁함, 제가 생각할 땐 미하엘은 그때 비겁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한나와 같이 법정에 서 있던 다른 피고인들입니다.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같은 죄를 지어서 같은 법정에 서 있었는데, 사실 모르겠어요. 저도 그 상황이 되면 어땠을까 싶은데, 한나가 보고서를 썼다고 해서 한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 자신들은 조금 더 낮은 형을 받겠죠. 근데 어쨌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던 거잖아요. 그래서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그냥 이렇게 몰아갈 수 있다는 거에 편승을 했다는 그 사람들의 비겁함,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미하엘의 아버지가 보여줬던 비겁함도 있습니다. 미하엘이 너무나 괴로워서 아버지를 찾아가요. 미하엘의 아버지가 철학 교수시잖아요.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어떤 미하엘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는 줍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
내가 그들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좋다고 여기고 있는 것보다 더 우위에 두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. 근데 미하엘이 바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나중에 가서 그들 스스로가 그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는 경우에도 말인가요? 한나가 자신이 문맹인 게 밝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형을 오래 길게 살겠다는 걸 선택을 했다면 미하엘이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미하엘이 생각했을 때는 문맹인 걸 밝혀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그냥 둬야 한다라고 아버지의 말은 그거죠. 사실 미하엘은 그거죠. 근데 아버지 제가 한나가 문맹이라는 걸 밝혀서 나중에 한나가 더 행복해 할 수도 있잖아요 라는 이런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미하엘의 아버지가 그렇게 막 가정적인 편은 아니었지만 정말 교류가 없던 아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면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 순간에도 사실 막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, 저에게는. 그래서 미하엘의 아버지가 보여줬던 약간의 비겁함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? 어쨌든 아쉬움? 이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. 정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저는 그런 육체적인 사랑의 묘사가 너무 자세하게 넣으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 책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특히나 남성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되게 신비스럽게 끌리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를 되게 그러니까 여성이랄까 이성의 이미지를 잘 그려냈거든요. 미하엘의 눈으로 본 한나가 그냥 정말 너무 아름답고 끌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렬한 것이 있고 또 그런 에로틱한 장면들이 과하지는 않은 느낌을 주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되게 그런 거에서도 되게 몰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도 뭔가 불안한 씨앗들이 막 보여요. 책을 읽어달라고 한다거나 뭐 메뉴판을 보면서 메뉴를 고르지 못한다거나 싸울 때 어긋나는 부분이라거나 내가 기억하는 한나의 이미지다라고 나중에 회상하듯이 이야기할 때 이 뭔가 에로틱함 속에 뭔가가 커다란 뭔가 폭풍 전야를 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? 그래서 이 초반의 강렬함이 진짜 이 사람의 작가로서의 엄청난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셨겠죠? 한나의 인성이나 한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착한 편입니다. 근데 길 가다 구토하는 남자 미하엘도 도와주고요.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책을 읽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냥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우슈비츠로 가서 고생을 할 테니 뭔가 그 전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를 했던 그런 거죠. 그래서 따스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한나는 사실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. 그 당시의 그 시대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모두가 그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두가 그런 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았던 시대에서 과연 도덕적으로 어디까지가 옳은지를 잘 판단할 수 있었을까 싶은 그 전쟁 상황이었고 그리고 한다는 사실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문맹인 것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힘이 굉장히 강렬했던 사람입니다. 근데도 문맹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한계가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전차 차장밖에 하지 못하고 수용소 관리인도 글을 읽지 않아도 되는 인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겠죠. 근데 이런 세 가지의 상황이 다 조합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죄를 저지른 한나를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? 심지어 미하엘이 한나를 만난 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아예 모른 채 만난 그 후에 만난 일이거든요.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전에 했던 그 잘못을 범죄자라고 나는 부를 수 있을까? 범죄자를 난 사랑을 할 수 있을까? 이렇게나 강렬하고 깊은 사랑인데 내가 이 상황이 돼보지는 않았겠지만 한 번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래서 더 정말 저열절하게 그런 매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. 보통은 한 10년이나 20년 정도를 우리는 어떤 시절이라고 부르면서 그때의 문화와 그때가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, 그때를 지나온 사람들만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을 향수하면서 어떤 문학적인 그런 것으로 가져다 쓰는데
이 홀로코스트는 시절이다, 향수다라고 부르면 안 되는 그때의 기억인 거죠. 그리고 이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의 작가가 법을 공부한 작가예요. 그래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? 어, 사람은 어디까지가 도덕적이고, 그냥 사람은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항상 고뇌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흔적을 작품에서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됐는데, 이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. 수용소라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. 그래서 글쎄, 인간이라면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? 그런 고민을 스스로에게도 많이 물어보게 됐습니다. 이 작가의 작품을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요. 이 작가의 삶이 그대로 녹아든 것처럼 이분이 법학을 전공한 교수님이면서 미국 뉴욕에 가서도 이제 가르친 적이 있고, 본인 스스로도 작가잖아요. 그래서 뭔가 주인공의 직업이나 공부가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 작가가 굉장히 자신이 함몰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작품에서 가져오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아예요. 이전에 제가 귀향이라는 소설에서 거기서는 거의 뭐 모티브의 전부였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오디세이아랑 그 주인공의 어떤 여정이 되게 그 병렬하게 가고 있었거든요. 여기에서도 오디세이아 이야기가 나옵니다. 한나에게 책을 읽어주게 되는 계기가 되는 책이 바로 오디세이아죠.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, 이 사람스럽다,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 책,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 책 리뷰였습니다. 좀 길었는데 어떠세요? 잘 알게 되신 것 같으신가요?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하기랑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, 우리는 또 다른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작품으로도, 아니면 또 다른 책으로도 계속해서 자주 만납시다. 안녕.